1. 오늘날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 이미 모든 것이 정점에 이르렀고 사람도 가장 완벽한 상태에 이르렀다. 오늘날 한 명의 현자를 길러내는 데는 옛날의 7 현자를 길러내는 것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오늘날 한 사람을 다스리는 데에는 과거의 한 사람을 다스리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2. 온전한 사람은 2가지에서 조화를 이룬다. 기질과 재능, 이것들은 탁월한 자질의 2축이다. 따라서 이 중 하나만 있으면 반쪽짜리 행복만 누리는 셈이다. 재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타고난 기질도 필요하다. 한편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상태와 일, 지역, 친구를 잘못 선택해 불행해진다. 3. 하수는 모든 것을 드러낸다. 일할 때 전부를 드러내지는 말라. 새로움에 대한 감탄은 성과의 가치를 높인다. 패를 다 보이는 게임은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즐겁지도 않다. 성과를 곧장 드러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기대하게 되는데 특히 모두가 기대하는 중요한 직책에 있을 때는 기대감이 더 높아진다. 따라서 모든 일에 신비감을 주어 존경심을 유발해야 한다. 사람들과 교제할 때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자기 생각을 알릴 때도 모든 걸 다 드러내면 안 된다. 조심스러운 침묵은 지혜의 성역이요. 다 공개된 해결책은 절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받기 쉽다. 그런데 거기에 결과까지 안 좋으면 불행은 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신이 움직이는 방법을 모방하여 사람들이 당신을 주시하고 신경 쓰게 만들어야 한다. 4. 참된 지식은 용기를 준다. 지식과 용기가 위대함을 만든다. 지식과 용기는 불멸함으로 위대함도 불멸한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행하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식은 2 눈과 같고 용기는 2 손과 같아. 따라서 용기 없는 지식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 5. 사람들이 당신에게 매달리게 하라. 의존하게 만들라. 우상을 우상되게 하는 건 거기에 금을 입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에게 감사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원한다. 평민의 감사보다는 긍정의 기대를 받는 편이 낫다. 전자는 잊히지만 후자는 기억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감사를 받는 것보다는 의존하게 만듦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해갈한 사람은 샘에서 등을 돌리고 황금 쟁반에 있던 오렌지도 즙을 다 짠 후에는 진창에 떨어진다.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면 예의 바른 행동도 사라지고 그렇게 존중도 끝난다. 따라서 위안을 주되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말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왕관을 쓴 군주라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단 너무 침묵하여 다른 사람이 실수하게 하거나 자기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6. 필요한 존재가 되는 법. 완성된 사람, 완성된 모습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재능과 능력이 탁월해지는 완성된 정점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완성된 사람은 고상한 취향과 정련된 재능, 성숙한 판단, 분명한 의지를 통해 드러난다. 그러나 절대로 완성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늘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늦대는 사람들도 있다. 현명하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완성된 사람은 신중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들 사이에 뛰어난 거래에서 존재한 필요한 존재가 된다. 7. 자기 장점을 다 드러내지 말라. 윗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말라.
모든 승리는 미움을 가져오는데 특히 윗사람을 이기는 것은 어리석고 치명적이다. 우월함은 늘 남의 반감을 불러오기 마련인데 윗사람보다 우월하면 훨씬 더 많은 반감을 산다. 신중한 사람은 세속적인 장점들을 감추는데 이것은 마치 겉모습을 흐트러뜨려 아름다움을 감추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남들이 행운을 누리고 좋은 기질을 가진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자신보다 재능이 뛰어난 것은 참지 못한다. 군주라면 더 그럴 것이다. 그것은 군주의 속성이고 그에게 반하는 모든 범죄는 대역죄에 속한다. 윗사람들은 군주나 마찬가지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일에서 군주처럼 지배하길 원한다. 군주는 도움을 받는 건 좋아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능가하는 건 원치 않는다. 따라서 그에게 조언할 때는 그가 볼 수 없었던 빛을 일깨워주는 방식이 아니라 마치 잊어버린 것을 상기시켜주는 듯이 해야 한다. 다행히도 별들이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가르쳐준다. 비록 태양의 자녀인 별들은 빛을 내지만 절대 태양보다 밝게 빛나려고 하지 않는다. 8.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 이를 그르친다. 정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가장 고귀한 정신을 얻는다. 그런 우월한 경지에 이르면 제멋대로 하는 저속한 감정들에 매이지 않는다. 자기 자신과 감정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큰 지배는 없고 그럴 때 자유의지가 승리한다. 따라서 정념에 사로잡힐 때는 이를 맞지 말라. 특히 높은 지위에 있다면 더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 문제를 피하고 평판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9. 결점을 고칠 수 없다면 숨겨라. 자기 민족의 결점을 숨겨라. 수질은 물이 지나가는 지층의 질이 좋고 나쁨에 달려있고 사람은 태어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국가에 더 많은 빛을 지고 있는데 더 유리한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모든 민족에게는 본래의 결점이 있기 마련이다. 심지어 가장 문화 수준이 높은 민족이라도 이웃 민족의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 그들은 경계로 삼고 거기서 위안을 얻으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자기 민족의 결점들을 고치거나 최소한 그것을 숨기는 것이 승리의 기술이다. 그렇게 하면 동족 사이에서 유일무이하다는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기대치가 적은 일은 더 높은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혈통과 신분, 직업, 나이로 인해 생기는 결점도 있다. 만일 이 모든 결점이 한 사람에게 몰리고 그것들을 주의하여 막아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아내기 힘든 괴물이 된다. 10. 운보다 미덕을 사랑하라. 행운과 명성. 행운은 불안정하지만 명성은 안정적이다. 전자는 현세를 위한 것이고 후자는 후세를 위한 것이다. 전자는 질투와 맞서고 후자는 망각과 맞선다. 행운은 소망하는 것이고 때로는 도움으로도 얻을 수 있지만 명성은 노력으로 얻어진다. 명성에 대한 욕구는 미덕에서 나온다. 명성은 거인들의 여동생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명성은 늘 혐오스러운 괴물이나 칭찬받는 신동 쪽으로 양극단을 걷는다. 11. 하나라도 배울 게 있다면 나의 스승이다. 배울 게 있는 사람과 교제하라. 친구와의 교제가 지식을 얻는 학교가 되게 하고 대화는 교양 있는 배움이 되게 하라. 즉 친구들을 스승으로 삼아 대화의 즐거움도 누리면서 유익한 배움을 얻어라. 말할 때는 박수를 받고 들을 때는 배우면서 박식한 사람들과 이런 기쁨을 즐기라. 다른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는 대부분 자기 이익 때문이지만 고상한 관심에 끌리는 사람도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궁전 영웅들의 집에 더 자주 들른다. 하지만 이곳은 허영심의 궁전이 아니라 영웅심의 무대이다. 평판이 좁고 신중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본보기는 위대한 신탁 그 자체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매우 뛰어나고 정중한 분별력을 갖춘 궁정 학교가 된다. 12. 천재도 최선을 다한다. 자연과 기술은 재료와 작품의 관계와 같다. 아름다움은 뭔가의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완벽함도 적절한 기교가 없으면 야만성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기교는 나쁜 것을 좋게 바꾸주고 좋은 것은 더 완벽하게 만들어준다. 보통은 자연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기술로 눈을 돌려야 한다. 천부적인 소질도 기술을 거치지 않으면 거칠다. 그리고 단련하지 않으면 모든 완벽함은 절반으로 준다. 모든 사람은 기교가 없으면 거칠어 보이므로 모든 종류의 완벽함에 이르려면 연마가 필요하다. 13. 의도가 한눈에 파악되지 않게 하라. 때로는 두 번째 의도대로, 때로는 첫 번째 의도대로 행동하라. 인간의 삶은 인간의 교활함과 맞서 싸우는 한편의 전쟁이다. 그리고 교활함은 의도라는 전략을 갖고 싸운다. 사람들은 절대 드러낸 의도대로 행동하지 않는데 이는 물론 현혹하기 위해서다. 능숙하게 넌시지 속이고 예상치 못한 결과로 끌고 가며 늘 감쪽같이 숨기려고 한다. 상대의 주의를 끌려고 일부러 자기 의도를 살짝 드러내지도 않지만 곧 반경을 가해 예상치 못한 승리를 거둔다. 하지만 날카로운 지성은 이런 상황들을 신중하게 예상하고 조심스럽게 관찰하며 늘 적이 드러내는 의도를 반대로 생각한다. 그런 식으로 속이려는 적의 모든 의도를 바로 알아차린다. 즉, 모든 첫 번째 의도는 지나치고 두 번째나 세 번째 의도까지 기다린다. 교활함은 자기 속임수가 들통나면 더 위장하고 진실 자체까지 속이려고 한다. 즉, 계략을 바꾸기 위해 경기를 바꾸고 계략을 쓰지 않는 척하면서 속이고 가장 순진한 척하며 관계를 만든다. 그렇지만 지성은 관찰을 통해 그 속임수를 꿰뚫고 빛에 가려진 어둠을 발견한다. 그리고 교활한 의도는 악의가 없을수록 더 잘 파악된다. 이런 식으로 피톤의 교활함은 아폴론의 꿰뚫는 광선들이 지닌 순진함과 맞서 싸운다. 14. 현명한 방법은 본질 못지않게 중요하다. 실체와 방식, 본질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환경도 신경 써야 한다. 나쁜 방식은 모든 것, 심지어 정의와 이성까지도 망친다. 좋은 방식은 모든 것을 보완한다. 즉, 부정을 긍정으로 가려주고 진실을 달게 만들며 노인이라도 젊게 보이게 한다. 이래서도 방식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좋은 방식을 선택하면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는다. 좋은 행동은 삶의 장식이고 무엇보다도 좋은 결말을 약속한다. 15. 당신이 자주 만나는 현자들은 누구인가? 도움이 될 만한 현자들은 곁에 두라. 권력자들의 행운은 똑똑하고 용감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 있다. 이들은 모두 무지한 공경에서 그들을 구해주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다. 현자들은 활용할 줄 아는 이런 특별한 위대함은 항복한 왕들을 종으로 삼기를 즐기는 티그라네스 왕의 야만적인 취향보다 훨씬 훌륭하다. 기교를 써서 자연이 우월하게 만들어 놓은 현자들을 종으로 삼는 것은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는 새로운 지배 방식이다. 지식은 많고 인생은 짧으니 제대로 모르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따라서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여러 방법을 통해 모든 것을 배우는 일은 매우 현명한 처사다. 이후 모임에서 많은 사람의 말을 대신하거나 현자들이 미리 말해준 지식을 말하면 다른 사람의 노력을 의지해 예언자라는 명성을 얻게 된다. 이런 현명한 사람은 먼저 교훈을 선택하고 지식의 진수를 제공한다. 단 그들을 종으로 삼을 수 없다면 대신 친구로 삼아 지식을 얻으면 된다. 16.
좋은 지식이 나쁜 의도와 결합하면 광기가 된다. 좋은 의도가 담긴 지식을 지녀라. 이것은 백발백중 성공을 보장한다. 하지만 좋은 지식이 나쁜 의도와 결합하면 늘 괴물 같은 고통을 낳았다. 나쁜 의도는 완벽함을 해치는 독이 되고 여기에 지식의 도움이 더해지면 더 교묘하게 해를 끼친다. 파멸을 낳는 불행한 우월함이여 사리 분별이 없는 지식은 갑절의 광기가 된다. 17.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지 말라. 행동 방식을 다양하게 하라. 남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면 절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적을 상대로 할 때는 더욱 그렇다. 항상 첫 번째 의도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상대는 늘 의도가 같다는 것을 미리 포착하고 그런 행동을 실패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똑바로 날아가는 새를 죽이기를 쉽지만 비틀거리며 날아가는 새를 죽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늘 두 번째 의도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상대는 그렇게 하리라는 계획을 미리 알아챌 것이기 때문이다. 악인은 늘 기회를 노리고 있으므로 그것을 피하려면 뛰어난 기지가 필요하다. 도박꾼도 게임을 할 때는 상대가 예상하는 패를 내지 않고 상대가 원하는 패는 더더욱 내지 않는 법이다. 18. 타고난 능력도 노력이 완성된다. 노력과 미네르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탁월함도 없고 두 가지를 다 갖추면 매우 탁월해진다. 평범하지만 노력하는 사람은 탁월하지만 노력하지 않는 사람보다 많은 것을 얻는다. 명예는 노력의 대가로 얻을 수 있는데 노력이 적으면 그 가치도 적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도 노력의 부족 때문이지 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드물었다. 낮은 자리에서 뛰어난 것보다는 높은 자리에서 평범하길 원한다는 말은 그럴싸한 변명거리이다. 하지만 높은 자리에서 뛰어날 수 있었음에도 낮은 자리에서 평범하게 머무르기를 만족한 것은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타고난 능력과 기술이 필요하고 노력이 그것을 완성한다. 19. 나에게 기대감보다 호기심을 갖게 하라. 남들의 기대감이 너무 높을 때는 시작하지 말라. 전에 아주 유명했던 사람도 이후에 과도한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해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현실은 절대 상상을 따라가지 못한다. 완벽해지는 상상을 하는 건 쉽지만 실제로 완벽해지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상상이 욕구와 결합하면 늘 실제보다 더 큰 기대감을 낳는다. 그래서 아무리 탁월한 것이라도 이미 높아진 기대감을 만족하게 하기엔 역부족이다. 그리고 지나친 기대를 했다가 실망하게 되면 감탄보다 환멸이 더 빨리 찾아온다. 기대감은 사실을 크게 왜곡한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잘못된 기대를 바로잡고 그 기대 이상의 만족을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명성을 얻는 시작은 자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게 아니라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물론 실제가 기존의 기대치를 능가하고 남들 생각보다 더 좋으면 결과도 더 좋다. 하지만 반대로 나쁜 일은 나쁠 거라는 기대가 클 때 시작하는 게 낫다. 나쁜 일에서는 오히려 부풀리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과장된 기대와 달리 실제로는 덜 나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오히려 박수를 받는다. 처음에 아주 안 좋다고 두려워했던 것이 생각보다 견딜만 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20. 운도 노력도 필요하지만 시대를 읽는 힘이 더 탁월하다. 시대를 잘 타고난 사람, 아주 탁월한 사람들은 드문데 이들은 시대가 좌우한다. 모든 사람이 자기와 맞는 시대를 타고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런 시대를 타고났다고 해도 많은 사람이 시대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또한 더 나은 시대를 타고났다면 좋았을 사람들도 있다. 모든 선이 늘 승리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만사가 때가 있고 탁월함도 드러나는 시대가 있다. 그러나 이런 면에서 지혜는 유리한데 이는 지혜가 영원하기 때문이다.
혹여 이 지혜가 당신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많은 시대에는 잘 맞게 될 것이다.